회의실의 공기가 먼저 깨졌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정수리를 스치고 형광등 빛이 종이 위 잉크를 더 검게 만들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얇은 계약서 한 뭉치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 손끝은 이미 펜을 향해 정렬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은 소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고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사인만 하면 끝입니다. 임원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치찰하고 계약서 첫 장이 반으로 갈라졌고 다음 장의 모서리도 함께 뜯겨 나갔습니다. 찢긴 종이가 공중에서 잠깐 흔들리다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었고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이대로는 못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문장은 회의실 전체를 때렸습니다. 임원의 얼굴 근육이 굳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몰라요? 임원은 최대한 웃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눈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본사도 이미 결론 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알죠? 외부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회사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미쳤냐는 말을 목 안에서 굴렸고 누군가는 종이 조각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가 손을 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49의 ESG 조달 실무자. 서류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를 찢고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조달과 ESG 실무를 오래 했고 나이는 49입니다. 서류를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류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무서워진 이유를 설명하려면 회의실보다 먼저 공항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마리는 이 이야기를 기록처럼 남기고 싶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마리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는 단지 얇은 계약서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쉽게 눌러버리는지 직접 봤고 그때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출장처럼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 경유 출국장. 면세점 향수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닥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리는 늘 하던 대로 노트북을 열고 리스크 매트릭스를 확인했습니다. 환경 영향, 안전 계획, 지역 고용, 공급망 투명성. 체크박스는 많았고 표는 정교했습니다. 마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출국장 위에 달린 TV 화면이 마리의 눈을 잡아챘습니다. 영어 앵커의 입이 빠르게 움직였고 자막이 반복해서 흘렀습니다. 속보 자막 트럼프 미국은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안보상 필요. 자막 아래로 이어지는 문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린란드 정당 반발. 유럽 내 긴장 고조. 마리는 화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마리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닙니다. 마리는 실무자입니다. 그런데도 한 줄 자막이 마리의 속을 이상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유, 안보, 필요. 단어가 단단한 쇠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흔들 수 있나.
마리는 그린란드의 바다와 얼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마리는 그 자리에서 문득 계약서 페이지 수가 떠올랐습니다. 얇습니다. 놀랄 만큼 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은 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두껍고 무겁고 계절처럼 겹겹이 쌓입니다. 비행기가 탑승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줄에 섰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직원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자동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TV 자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신저를 확인했습니다. 본사 팀장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외부 변수 커지기 전에 서명까지 가져가요. 마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노트를 열었습니다. 노트 첫 줄에 마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누군가 다칠 가능성이 커진다. 마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서두르지? 서두르면 누가 다치지? 그 질문은 회의실까지 따라왔습니다. 며칠 뒤 회의실. 마리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왜 찢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숫자와 일정과 책임 범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은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멈출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이면 멈춰야 하는가?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말이 계약보다 위에 설 수 있는가? 그 문장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펜 대신 종이를 잡았습니다. 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리,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마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마리는 종이의 찢어진 단면을 손끝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는 쉽게 찢기고 쉽게 구겨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찢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다치면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는 광물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마리는 서명하러만 온 것도 아닙니다. 마리는 현장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바깥 뉴스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정치가 흔들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리면 프로젝트가 끝입니다. 마리는 임원의 말 끝에서 공항 TV 자막의 단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소유, 안보, 힘. 회의실 안쪽에서는 다른 단어가 굴러다녔습니다. 빨리, 서명, 손실. 마리는 그 단어들 사이에서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도망치듯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리는 똑바로 앉은 채로 찢어진 계약서를 손바닥으로 눌러 테이블 위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 문서에 사람이 들어가기 전까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은 폭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마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바닥에 종이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때의 저항감.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추는 느낌. 마리는 그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서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마리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마리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안전을 나중에 넣을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마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뉴스 자막 한 줄과 계약서 한 장으로 흔들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리는 그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그 배움의 시작이 바로 이 회의실, 이 찢어진 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자비애가 마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 오늘은 선을 넘었어요. 마리는 웃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리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을 다시 그은 겁니다. 자비애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프랑스 본사에 설명할 말이 있어요? 마리는 숨을 천천히 고르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로랑이 법무팀 메일을 마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서명 지연에 따른 리스크. 메일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시 손해배상 가능성. 외부 이해관계자 반응 악화. 추가 실사 비용 발생. 자금 조달 일정 재조정. 로랑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감정으로 문서를 바꾸면 법무는 당신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답장을 한참 쓰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말을 100번 반복해도 상대에게는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가명이었습니다. 사내 코드명으로 관리되는 복합 프로젝트였고 광물과 인프라와 지역 고용과 환경 안전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유럽에서 비슷한 흐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EU 연계 장기 라이선스 사례처럼 규정과 절차가 촘촘하면 결국 현장도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처음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길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마리는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숫자와 표를 넘길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표 안에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목 옆에는 단정한 체크 표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리는 체크 표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나? 마리는 회의실에서 찢은 종이의 촉감이 다시 손바닥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자비애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마리, 바깥이 시끄러워요. 바깥이 시끄러울수록 안은 빨라야 합니다. 마리는 전화기 너머의 속도를 들었습니다. 마리는 속도가 사람을 밀어붙이는 소리를 아주 잘 압니다. 자비애, 빨리 사인하면 끝이라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자비애는 짧게 웃었습니다. 일은 원래 쉬운 문장으로 굴러가요. 마리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쉬운 문장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자비애는 말끝을 눌렀습니다. 마리, 이번 건은 정치 뉴스도 얽혀 있어요. 우리가 늦으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마리는 묻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사람은 안전해집니까? 마리는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전화로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기만 한다는 걸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리는 결국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만졌고 숨이 목 뒤로 빠르게 들어갔다가 하얗게 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고 바다 쪽에는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서류에서만 보던 지명이 실제의 바람과 연결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서류의 글자는 가볍고 바람은 무겁습니다. 현장에는 조정자 안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나는 유럽식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리, 마을 분위기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마리는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마리는 갈라진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바로 상처가 납니다. 마리는 안나의 말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적습니다. 기록이 방패가 되길 바라면서 적습니다. 첫 만남은 항구였습니다. 작은 배들이 묶여 있었고 로프가 바람에 떨렸습니다.
말릭이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말릭은 어부 출신 주민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말릭은 마리에게 악수를 하면서도 눈을 웃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리, 여기 온 이유가 뭐죠? 마리는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습니다. 마리는 환경과 안전과 고용을 함께 보러 왔습니다. 말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안전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말릭은 바다 쪽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말보다 오래 남아요. 마리는 그 문장을 듣고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마리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릭은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이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젊은 활동가로 소개됐습니다. 아이샤는 마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서로 오지 마세요. 마리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보고서만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 아이샤는 마리의 손을 보다가 찢어진 종이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눌러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리는 그 문장이 자신의 직업을 찌르는 느낌이라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리는 그 방식이 싫어서 여기 왔습니다. 아이샤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고 그 표정은 정당했습니다. 마을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오른쪽 테이블에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우릴 또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같은 커피 향을 맡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마리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리, 일자리만 생기면 다 해결돼요. 다른 누군가는 낮게 말했습니다. 마리, 약속은 종이에만 남아요. 마리는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서류가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가 숙소 로비에서 조용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안나는 종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주민입니다. 안나는 동그라미 둘 사이에 굵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이 불신입니다. 마리는 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리는 선을 지우러 왔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은 지워지지 않아요. 선은 다시 그려야 합니다. 마리는 안나의 말을 듣고 회의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리는 선을 다시 그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더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마리는 노트북을 열고 본사에 보고 초안을 썼습니다. 마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단어를 골랐습니다. 현장 수용성 불확실,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양분, 추가 협의 필요. 문장이 정리될수록 마리는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리는 문장 안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보고서 마지막에 문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마리는 주민들이 묻는 질문이 기술이 아니라 존엄이라고 판단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마리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내는 순간 본사는 더 강하게 빨리 사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더 이상 빨리 끝내자는 말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릭은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주민 몇 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마리, 이 서명은 찬성 서명이 아닙니다. 마리, 이 서명은 조건을 말하는 서명입니다. 마리는 종이를 조심히 받았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서명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아이샤도 뒤늦게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샤는 말릭의 종이를 보고 입술을 굳혔습니다. 말릭, 성급하면 끝입니다. 말릭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샤, 굶으면 끝입니다. 마리는 두 사람의 문장을 듣고 마을의 균열이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리는 한쪽 편이 아니라 기준 편에 서겠습니다.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말릭도 물었습니다. 기준이 우리를 지켜요.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너무 가벼운 말로 흘러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마리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잠깐 맞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바람은 솔직했습니다. 바람은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바람을 맞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빨리 사인하면 끝이라는 압박이 지금 이 마을을 더 갈라놓고 있다. 마리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숨을 먼저 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열린 날 아침부터 마리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마리는 숙소 복도에서 코트를 여미면서도 손끝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는 마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발언 순서를 보자마자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실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습관을 버리려 했습니다. 마리는 설명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설명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한 자리라고 느꼈습니다. 체육관은 마을의 모든 공기가 모이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젖은 눈이 묻은 부츠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은 밝았지만 표정들은 어두웠습니다. 의자들은 줄지어 있었고 줄지어 있는 의자만큼이나 입장도 줄지어 있었습니다. 찬성 쪽 사람들은 앞쪽 오른편에 주로 앉았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은 앞쪽 왼편에 주로 앉았습니다. 중간 통로는 비어 있었고 비어 있는 통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마리는 그 통로를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통로가 넓을수록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 말릭이 먼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말릭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리, 오늘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오늘 듣는 역할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릭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듣는 역할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리는 그 문장에 바로 동의하고 싶었지만 고개만 다시 끄덕였습니다. 아이샤도 반대편에서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마리, 증명하세요. 마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리는 눈을 마주친 채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마리는 약속을 가볍게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자는 마을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교장은 단정한 목소리로 규칙을 읽었습니다. 발언 시간 제한, 상호 비난 금지, 사실 확인 우선. 마리는 사실 확인 우선이라는 문장을 들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마리는 사실이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지 못해서 싸운다고 느꼈습니다. 첫 발언자는 찬성 쪽의 중년 남자 에릭이었습니다. 에릭은 손에 구겨진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떠나면 끝입니다.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에릭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끝에서는 떨렸습니다. 에릭은 한 번 침을 삼킨 뒤 마리를 향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마리, 회사는 약속한다고 했죠. 마리, 약속을 문장으로 말하지 말고 날짜로 말해요. 마리는 종이에 적힌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문장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발언자는 반대쪽의 젊은 활동가 아이샤였습니다. 아이샤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종이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외운 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말고 내일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세요.
바다가 탁해지면 생선이 줄어듭니다. 생선이 줄면 말릭 아이들이 배를 못 탑니다. 말릭 아이들이 배를 못 타면 마을이 끊깁니다. 체육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찬성 쪽에서 누군가 과장하지 말아라고 외쳤고 반대쪽에서 누군가 현실을 바라라고 맞받았습니다. 말릭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릭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위치에 서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릭은 말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말릭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말릭도 아이들이 떠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말릭은 바다가 무너지면 더 크게 끝난다고 믿습니다. 말릭은 잠시 멈추고 체육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말릭은 바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순간을 봤습니다. 말릭 목소리가 낮아지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는 그 조용함이 슬픔 같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쪽 현장 책임자 토마스가 발언했습니다. 토마스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안전수칙, 작업계획, 비상대응 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토마스는 표준을 따르겠습니다. 토마스는 사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샤가 손을 들고 바로 물었습니다. 토마스, 표준이 사람을 지키나요? 토마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토마스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토마스는 표준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샤는 표준이 누구의 최선인지 묻습니다. 찬성 쪽에서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반대쪽에서 사람 얘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리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마리는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정, 표준, 최선, 존엄, 생존. 말이 차례가 왔습니다.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무릎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마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2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에서 조달과 ESG 실무를 했습니다. 마리는 문서로 위험을 줄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마리는 이 프로젝트가 사람의 삶과 닿아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마리는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고용계획, 안전체계. 마리는 문장을 이어갈수록 관객의 표정이 더 딱딱해지는 걸 봤습니다. 마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지금 신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문장을 멈추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리는 주민들이 묻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찬성 쪽에 에릭이 말했습니다. 에릭은 존중받고 싶습니다. 에릭은 일할 기회를 존중받고 싶습니다. 반대쪽에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아이샤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아이샤는 떠날 권리가 아니라 남을 권리를 존중받고 싶습니다. 말릭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릭은 바다를 사람으로 봅니다. 마리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리는 문서에서 바다를 자원으로 적어왔습니다. 말릭은 바다를 가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점점 날이 섰습니다. 누군가 과거 사례를 들며 약속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최근 겨울 폭풍을 말하며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보자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가족이 먹고 사는 게 데이터보다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그 모든 문장이 모두 진실일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모두 진실이면 선택은 더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청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마리는 안나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리, 오늘은 이 정도면 폭발은 막았습니다. 마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나, 마리는 폭발을 막았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폭발이 언제든 다시 온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마을이 뉴스보다 빨리 갈라지는 순간을 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푸시 알림 트럼프 그린란드 소유 발언 재점화 유럽 북유럽 반발. 마리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리는 알림 문장이 마을의 얼굴을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체육관에서 서로의 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림 문장은 숨을 지우고 구호만 남겼습니다. 소유, 반발, 긴장. 마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러 전원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마리는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귀에서 아직도 체육관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키보드를 치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오늘 들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마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마리는 사람을 보고 있나? 마리는 문장을 보고 있나? 마리는 눈을 감고 체육관 중간 통로를 떠올렸습니다. 비어있던 통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마리는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말로는 통로를 메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리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다음 공청회는 더 위험해질 거라고 느꼈습니다. 마리는 아직 기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기준을 꺼내기 전에 기준이 칼이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회의는 숙소 식당의 작은 구석 테이블에서 시작됐습니다. 식당에는 커피 머신이 내는 일정한 소리만 났고 창밖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노트북을 열었는데도 화면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어젯밤 체육관의 중간 통로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비어있던 통로는 의자 사이가 아니라 마음 사이였습니다. 마리는 그 틈을 좋은 말로 메우려는 순간 더 큰 균열이 생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안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 오늘 본사 회의에서 뭘 들고 들어갈 건가요? 마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가 뜨거웠는데도 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나, 마리는 문장을 들고 들어가면 또 질 것 같습니다. 마리는 기준을 들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준이요. 마리는 노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말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찬성도 반대도 회사도 같은 바닥 위에 서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리는 본사 화상회의 접속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리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나 적었습니다. 속도 대신 공통의 기준. 마리는 그 문장을 적는 순간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찢던 손의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또 찢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이번에는 찢는 사람이 아니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화면에 자비의 얼굴이 먼저 떴습니다. 로랑도 있었고 현장 책임자 토마스도 접속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본사 쪽 임원도 한 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원은 인사도 짧게 끝냈습니다. 마리, 현장 분위기 정리됐습니까? 마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을은 정리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준을 세울 주체입니다. 자비애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마리, 지금은 감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마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마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토마스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토마스는 일정만 확정되면 됩니다. 마리는 토마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말이 현장에서 신뢰로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토마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토마스는 표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마리는 바로 답했습니다. 마리는 지금 표준이 아니라 표준을 믿게 만드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구조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 변수가 커지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시장이 예민합니다. 마리는 임원의 문장에서 공항 TV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회의에 끌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대신 다른 단어를 꺼냈습니다. 마리는 외부 변수가 커질수록 내부 기준이 더 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뉴스 문장으로만 싸웁니다. 마리는 어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로랑이 마리를 견제하듯 말했습니다. 마리 기준을 넣으면 문서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책임도 늘어납니다. 마리는 로랑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랑, 마리는 문서를 길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리는 문서를 같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서는 회사만 이해하는 문서입니다. 마리는 주민도 이해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자비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 주민 설명 자료를 만들자는 겁니까?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 자료가 아닙니다. 마리는 같은 자료, 같은 기록을 제안합니다. 임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자료요? 마리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마리가 준비한 건 화려한 슬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표 하나였습니다. 표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공개 기록 기반 운영 기준. 마리는 표의 첫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첫째, 환경과 안전 관련 기초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외부 검증 가능한 출처로 맞춥니다. 둘째, 기상과 해상 조건, 작업 강행 여부 판단은 회사 내부 판단만이 아니라 합의된 공개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주민과 전문가가 같은 데이터를 보게 만들고 해석이 갈리면 해석 과정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어떤 출처를 쓰겠다는 겁니까? 마리는 준비해온 답을 꺼냈습니다. 한국급지 연구 쪽에서 공개되는 관측 자료 같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기록의 성격을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비밀 자료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같은 링크를 열어 같은 숫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요. 왜 굳이 한국이죠? 마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특정 국가를 들이밀려는 게 아닙니다. 마리는 공개 기록의 모델을 들고 온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필요한 건 웅변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입니다. 로랑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공개하면 경쟁사가 알게 됩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모든 것을 공개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업 중단 판단처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기준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리스크가 공개될수록 회사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투자도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마리는 말을 멈추고 한 문장을 더 눌러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리는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속도는 결국 더 큰 비용이 된다는 걸 압니다. 회의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자비에가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리, 지금 제안은 결국 속도를 늦추자는 겁니까? 마리는 자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마리는 속도를 늦추자는 게 아니라 속도의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은 속도가 사람 위에 있습니다. 마리는 속도가 사람 옆에 서게 만들겠습니다. 토마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현장에서 반발이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마리는 토마스의 걱정이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토마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반발은 이미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서입니다. 마리는 작업 중단 권한과 기준을 명시하면 오히려 현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임원이 결국 질문을 바꿨습니다. 마리, 그 기준을 누가 합의합니까? 마리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주민대표, 활동가, 현장 책임자, 조정자, 그리고 회사가 함께 봅니다. 모두가 참여하되 모두가 지킬 수 있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기준은 많을수록 혼란이 커집니다. 마리는 중단 기준만큼은 누구도 헷갈리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마리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가 아프도록 긴장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 방금 회의에서 마리가 이겼다고 보나요? 마리는 웃지 못했습니다. 안나, 마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마리는 싸움의 규칙을 바꾸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마리는 말릭과 아이샤에게 각각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마리는 두 사람을 한자리로 부르기 전에 먼저 따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말릭을 만났습니다. 말릭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마리, 회사는 또 뭘 약속하죠? 마리는 바로 약속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노트북을 열고 표를 보여줬습니다. 마리는 약속 대신 기준을 들고 왔습니다. 말릭이 표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릭은 숫자를 잘 모릅니다. 마리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말릭, 그래서 마리는 숫자를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건이면 멈춘다만 남기겠습니다. 말릭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말릭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까? 마리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문서에 넣겠습니다. 아이샤와의 만남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이샤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마리, 자료를 공개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요?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샤, 공개는 해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이샤가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마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리는 회사 자료만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 아이샤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놓겠습니다. 아이샤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샤는 결국 회사가 유리한 기준을 만들까봐 걱정합니다. 마리는 그 문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대신 더 단단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합의된 공개 기록 위에 올리겠습니다. 마리는 누구도 단독으로 기준을 바꾸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마리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계약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리는 첫 페이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커서를 첫 줄에 가져갔습니다. 마리는 그 줄을 지웠습니다. 원래 첫 줄은 일정과 비용 요약이었습니다. 마리는 첫 줄을 이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본 계약의 최우선 목적은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마리는 문장을 다 적고 나서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이 문장을 쓰기까지 너무 오래 서류를 만져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마음속으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서 첫 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으로 시작한다. 마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말릭과 아이샤가 완전히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비에와 로랑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리는 지금 모두가 같은 바닥을 밟게 만드는 첫 삽을 뜬 겁니다. 마리는 속도가 아니라 기준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선택이 마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마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마리는 더 이상 빨리 사인하면 끝이라는 문장에 사람을 밀어넣지 않겠습니다.
현장 답사는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약해 보일 때 움직이자는 토마스 판단이 있었고 말릭도 바다가 잠깐 얌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끝까지 미심쩍다는 표정이었지만 안나가 오늘은 확인만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마리는 안전모를 쓰고 장갑을 끼는 순간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갑이 두꺼워질수록 마음도 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리는 일부러 손가락을 자주 움직였습니다. 현장에서 둔해지는 건 손끝만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걸 마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항구 쪽에서 장비 이동팀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전기에서 새는 잡음, 로프가 얼음에 스치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얇게 언 얼음이 남아 있었고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미끄러운 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중심이 흔들렸고 반사적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마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토마스, 마리는 안전이 말로만 붙는 스티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말릭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말릭은 말수가 적었지만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말릭은 바람을 한 번 맞고는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마리는 말릭이 나침반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릭은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릭은 바다의 표정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마리는 오랫동안 표를 보고 판단해왔고 표는 바람 냄새를 담지 못했습니다. 아이샤는 뒤쪽에서 계속 사진과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이샤는 토마스가 장비를 가리킬 때마다 눈을 좁혔습니다. 토마스, 저 장비가 지나가는 길이 어디까지입니까? 토마스가 답했습니다. 아이샤, 안전 통로로만 이동합니다. 아이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안전 통로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토마스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표준 절차대로 정했습니다. 아이샤가 짧게 웃었습니다. 아이샤는 그 표준이 이 마을 표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아이샤와 토마스 사이에 쌓이는 온도를 느꼈습니다. 바람은 차가운데 말은 뜨거웠습니다. 안나는 중간에서 계속 정리했습니다. 안나는 질문을 기록하겠습니다. 안나는 답을 약속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안나는 말끝을 딱 맞춰 자르며 말했습니다. 마리는 안나가 없었으면 오늘 답사가 바로 싸움이 됐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장비 이동팀 책임자 스벤이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이동 시작합니다. 로프가 팽팽해지면서 금속 썰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썰매 아래 바퀴가 얼음 위에서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리는 순간적으로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얇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마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무게, 마찰, 경사, 바람. 계산은 가능했지만 계산으로는 저 얇은 얼음이 언제 배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릭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말릭은 아무 말 없이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표면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커진다기보다는 바람이 물결을 아주 빠르게 긁고 있었습니다. 말릭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릭은 이런 바람이 싫습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말릭, 이유를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릭은 잠깐 침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말릭은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얼음이 숨을 쉽니다. 말릭은 얼음이 숨 쉬면 금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마리는 말릭 문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마리는 숨 쉬는 얼음이라는 표현이 과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생각했습니다. 얼음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미세 균열이 생기는 상태. 마리는 머릿속에서 설명을 만들 수 있었지만 말릭 방식이 더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릭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벤이 일정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동 구간은 짧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오후에 끝납니다. 토마스가 스벤을 도우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도 지금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샤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이샤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샤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스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스벤은 규정대로 합니다. 아이샤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샤는 규정이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리는 이 장면이 공청회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말이 다치지만 현장에서는 몸이 다칩니다. 마리는 손바닥을 펴서 장갑을 다시 조였습니다. 마리는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문장만 선명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리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바람 속도와 방향, 해상 경보, 얼음 상태 기록이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까? 토마스가 답했습니다. 토마스는 내부 장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토마스, 주민 쪽도 같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까? 토마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토마스는 현장 책임자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말릭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말릭은 숫자를 못 봅니다. 말릭은 바람을 봅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숫자도 보고 바람도 봅니다. 아이샤는 둘 다 공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나가 재빨리 정리했습니다. 안나는 지금 상태를 기록하겠습니다. 안나는 논쟁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을 보자는 겁니다. 마리는 노트북을 꺼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져 화면이 흔들릴 것 같았고 손이 곱아 키보드를 치기 어려웠습니다. 마리는 대신 휴대폰으로 기상경보와 관측 값을 열었습니다. 마리는 전날 정리해둔 공개 기록 링크를 찾아냈습니다. 마리는 화면을 말릭과 아이샤에게 동시에 보였습니다. 마리는 지금 공개 기록에서 이 구간 바람 변화가 빠르다고 나옵니다. 마리는 이 수치를 근거로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샤가 화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아이샤는 마리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릭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말릭은 화면을 본 뒤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말릭이 말했습니다. 말릭은 오늘 바다가 예민합니다. 마리는 말릭 문장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 작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썰매가 경사면에 올라타는 순간 바퀴 하나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금속이 삐걱하며 옆으로 흔들렸고 로프 장력이 순간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당겨졌습니다. 스벤이 욕을 삼키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지. 장비가 멈추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몇 초는 짧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히 길었습니다. 말릭이 즉시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말릭, 뒤로 가세요. 말릭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샤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샤는 마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이런 순간이 싫습니다. 마리는 아이샤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도 싫습니다. 마리는 토마스를 봤습니다. 토마스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스벤에게 물었습니다. 스벤, 원인 뭡니까? 스벤이 답했습니다. 바닥이 생각보다 미끄럽습니다. 로프 각도 조정하겠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말릭이 다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게 윙윙거리던 소리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처럼 바뀌었습니다. 마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리는 문서에서 기상급변 가능이라는 문장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변은 문장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례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안나는 지금 상태를 전체 공유하겠습니다.
안나는 무전기로 팀 전체에 전달했습니다. 바람 방향 변화, 이동 속도 조절, 추가 확인 후 진행. 안나는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단어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더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안나 판단을 이해했습니다. 마리는 말릭 옆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말릭이 말없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릭, 아이들이 낚시를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릭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손끝으로 멀리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말릭, 아이들이 저기서 처음 줄을 던집니다. 마리는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마리는 오늘 현장의 승인이 아니라 삶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리는 지금 움직이는 썰매가 단지 장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활 반경을 스치고 있다는 사실을 뼈로 느꼈습니다. 토마스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 토마스는 일정이 걱정됩니다. 마리는 토마스 얼굴에서 압박을 읽었습니다. 본사, 비용, 지연, 책임. 마리는 그 모든 단어가 토마스 목에 걸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리는 토마스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대신 사실만 말했습니다. 토마스, 현장은 지금 합의가 부족합니다. 토마스, 사람들은 같은 기준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가 밀면 아이샤는 더 강하게 막을 겁니다. 말릭도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도 느낍니다. 토마스는 현장이 생각보다 얇은 얼음 위라는 걸 압니다. 마리는 그 표현이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도 이제 얼음을 바닥이 아니라 상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스벤 팀은 장비를 다시 정렬하고 있었고 모두 입김을 내뿜으며 움직였습니다. 아이샤는 말없이 계속 기록했고 말릭은 말없이 계속 바다를 봤습니다. 마리는 그 둘의 침묵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샤 침묵은 경계였고 말릭 침묵은 책임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사이에서 실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리는 오늘 본 것들을 문장으로 바꾸기 전에 오늘 본 것들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이 늦으면 사고가 빠릅니다. 현장에서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는 오늘 큰일이 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샤가 바로 답했습니다. 아이샤는 큰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릭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릭은 바다가 오늘 경고를 준 거라고 봅니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내일을 다시 계산해야겠습니다. 마리는 창문에 비친 마리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마리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리는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성급함은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위험이 아니라 발밑에서 실제로 미끄러지는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 답사 다음 날 오후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오전에는 모두가 어제의 미끄러짐을 기억해서 조심했지만 오후가 되자 그래도 해야 한다. 는 압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잠깐 잦아들었고 하늘이 잠깐 밝아 보였고 그 순간이 사람을 가장 속이기 쉬웠습니다. 토마스는 이동 계획표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스벤은 손가락으로 경사 구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스벤은 지금만 지나면 됩니다. 스벤은 오후 해지기 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샤는 말없이 기록을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샤는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가 바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마스도 어제의 삐걱거림을 잊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어깨에는 본사의 시계가 얹혀 있었습니다.
마리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진동은 짧았지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리는 장갑 낀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비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마리, 지연은 손실입니다. 마리, 현장 판단이 필요하면 오늘 안에 결론 주세요. 마리, 본사는 더 이상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리는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보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리, 서명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죠? 마리는 휴대폰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마리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마리는 평소라면 문장으로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는 리스크를 문장으로 줄이고 책임을 문장으로 나누고 안전을 문장으로 보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리는 본사가 원하는 건 지연 사유 한 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현장이 필요한 건 멈출 기준 한 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나가 마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마리, 본사에서 압박이 오나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본사는 오늘 움직이길 원합니다. 안나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나는 오늘 현장이 불안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는 안나가 불안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안나는 감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증거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릭은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말릭은 장비보다 바다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릭은 오늘 바다가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샤가 말릭 말을 받았습니다. 아이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샤는 바람이 멈춘 게 아니라 숨을 고르는 거라고 봅니다. 스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스벤은 예감으로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샤가 즉시 되물었습니다. 아이샤는 예감이 아니라 오늘 아침 공개 기록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토마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다 이해합니다. 토마스는 다만 오늘이 아니면 일정이 더 무너집니다. 마리는 토마스 문장을 듣는 순간 체육관 중간 통로가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에 속도가 들어오면 속도는 사람을 밟고 지나갑니다. 마리는 속도가 사람 위에 올라탄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장비 이동 구간을 다시 살폈습니다. 얼음이 얇게 깔린 구간이 있었고 경사면이 있었고 바람이 방향을 틀어 들어오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무게와 마찰과 풍속과 통신 지연과 응급 대응 시간. 계산은 숫자로 끝나지만 사고는 숫자를 비웃는 방식으로 옵니다. 토마스가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리는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눈에는 피로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토마스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도 사람입니다. 토마스도 회사의 속도에 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는 더 냉정하게, 더 단단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마리는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무전기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마리는 무전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의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굳어있던 임원 얼굴, 지연은 손실이라는 단어들. 마리는 그 단어들이 지금 이 얼음 위로 내려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그 단어들이 이곳의 바다와 아이들의 삶을 덮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눈을 떴습니다. 마리는 바다를 봤습니다. 말릭이 가리키던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다는 조용해 보였지만 표면은 빠르게 긁히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긁힘이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 중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안나가 기록한 불안을 떠올렸습니다. 마리는 아이샤의 변화량을 떠올렸습니다. 마리는 말릭의 가볍지 않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본사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책임, 손실, 설명. 마리는 그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문장 하나만 남겼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리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마리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모든 팀 지금 즉시 정지합니다. 오늘은 멈춥니다. 지금은 계약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무전기에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스벤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정지요? 토마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이 확실합니까? 마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문장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현장 위험도가 합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스벤이 가까이 와서 마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스벤은 지금 멈추면 내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스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스벤 손등에 굳은 살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마리는 스벤도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벤, 내일이 어렵더라도 오늘 다치면 더 끝입니다. 스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벤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스벤은 돌아서며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장비 고정. 로프 풀지 말고 안전 위치. 사람 먼저. 스벤 목소리에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샤가 마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샤는 마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이샤는 마리가 오늘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리는 오늘 멈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이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샤는 이유를 기록하겠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도 기록하겠습니다. 토마스가 마리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마리, 본사가 화낼 겁니다. 마리는 토마스에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마리는 본사가 화내는 것보다 현장이 다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토마스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토마스는 무전기를 잡고 팀 전체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토마스는 마리 결정을 승인합니다. 오늘은 정지. 모든 인원 안전 복귀. 마리는 토마스가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토마스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비를 고정하는 동안 하늘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조금 더 세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람 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낮은 윙윙이 아니라 귀를 베는 듯한 휘파람이 됐습니다. 눈이 옆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얇은 커튼처럼 흐려졌습니다. 안나가 즉시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안나, 시야 악화. 안나, 인원 점검. 안나, 이동 중지 유지. 말릭이 마리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말릭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리, 이쪽으로. 마리는 말릭 안내를 따라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발밑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마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조심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바람은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밀어 올렸고 얼음 위에 눈을 깨부수듯 휘몰아쳤습니다. 장비를 강행했다면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로프가 끊기거나 사람이 넘어지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응급 대응이 늦어지거나. 마리는 생각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멈춘 결정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을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 결정으로 커리어를 잃을 가능성도 느꼈습니다. 마리는 두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사람의 무게를 선택했습니다.
저녁 무렵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모두가 숙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장갑을 벗자 손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리는 로비에서 물을 한 컵 마셨는데도 목이 여전히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자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지금 당장 설명을 하면 설명이 변명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리는 먼저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안나와 아이샤가 기록을 정리하는 테이블 옆에서 마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리는 날짜와 시간, 풍속 변화, 시야 악화, 장비 흔들림, 정지 명령 시간을 적었습니다. 마리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지 결정은 손실이 아니라 안전조치. 마리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말릭이 마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릭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릭은 마리 손의 떨림을 보다가 마리 눈을 봤습니다. 말릭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릭은 오늘 마리가 누구 편인지 알았습니다. 마리는 숨을 멈춘 채로 말릭 말을 기다렸습니다. 말릭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말릭은 마리가 우리 편도 아니고 회사 편도 아니라고 봅니다. 마리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리는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계인지 순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말릭이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마리는 사람 편입니다. 마리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마리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마리는 말릭 앞에서 감정을 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마리는 그 말이 가장 무겁고 가장 감사합니다. 말릭은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말릭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오늘 하루의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협상 테이블은 회의실이 아니라 마을 공공센터의 작은 회의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마리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의 반짝이는 유리벽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마을의 낡은 나무 테이블은 사람을 같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마리는 그 같은 크기가 필요했습니다. 속도는 종종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약속은 옆에서 옆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마리는 믿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네 사람이 중심에 앉았습니다. 마리, 토마스, 말릭, 아이샤. 안나는 한쪽 끝에서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로랑과 자비에는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프랑스 본사 임원도 화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은 배경이 큰 회의실이어서 화면 안에서도 권력이 커 보였습니다. 마리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일부러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화면이 아니라 테이블이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협상은 시작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비용이 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일정은 다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임원 목소리는 정돈돼 있었지만 문장에는 협박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단단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단단한 문장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니까요.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토마스는 현장 안전을 위해 정지했습니다. 임원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은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리는 그 문장을 듣고 입술을 눌렀습니다. 안전이 계획 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계획 밖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리는 속으로 생각을 정리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는 오늘 좋은 말이 아니라 지킬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마리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 서류는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마리는 제목을 크게 읽었습니다. 공동안전환경 운영 합의. 말릭이 제목을 보자마자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아이샤는 제목 아래 조항을 조용히 훑었습니다. 토마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토마스는 이 문서가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공동 모니터링 체계. 주민 대표, 지역 활동가, 현장 전문가, 현장 책임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마리가 말을 멈추자 임원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외부인이 현장에 상시 개입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리는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올라가면 중단과 충돌이 줄어듭니다. 마리는 효율의 정의를 바꾸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샤가 바로 물었습니다. 아이샤는 참여가 구경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샤는 참여가 실제 권한이 되는지 묻습니다. 마리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마리는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공개 기록 기반의 경보 중단 기준. 작업 진행 여부 판단의 기반이 되는 기상 해상 시야 빙질 지표는 공개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구나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릭은 숫자를 잘 모릅니다. 마리는 말릭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말릭, 그래서 기준은 숫자만이 아니라 상태 문장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 바람 방향이 특정 범위로 급변하면 즉시 중단. 시야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중단. 얼음 균열이 관측되면 즉시 중단. 말릭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도 남기겠습니다. 말릭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릭이 중단을 요구하면 진짜 멈춥니까? 마리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마리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작업 중단 권한의 명확화. 현장 안전 기준 초과 시 주민 대표 현장 책임자 조정자가 공동으로 중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중단 선언이 내려지면 본사 승인 없이 즉시 시행합니다. 화면 속 임원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요? 로랑도 화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마리, 그건 법무 리스크입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랑, 마리도 압니다. 그래서 중단 기준을 합의된 공개 기록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감정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기준으로 중단합니다. 법무 리스크는 불확실성에서 커집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법무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토마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현장 운영이 어려워질까 걱정합니다. 마리는 토마스 걱정을 인정했습니다. 토마스, 현장 운영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현장 사고가 나면 운영은 어려움이 아니라 중단이 됩니다. 마리는 어렵더라도 살아있는 운영을 선택하겠습니다. 토마스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 예고였을 수 있다는 걸요. 마리는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청년 훈련 프로그램. 현장 인력 일부를 지역 청년 채용과 훈련으로 연결합니다. 에릭이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릭은 오늘은 발언권이 없었지만 마리는 일부러 에릭을 바라봤습니다. 에릭, 마리는 어제 에릭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떠나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마리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겠습니다. 에릭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마리는 답했습니다. 합의서 서명 후 바로 준비합니다. 마리는 날짜를 문서에 넣겠습니다. 아이샤가 또 물었습니다. 아이샤는 훈련이 홍보로 끝나는 걸 싫어합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 그래서 훈련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이후 취업이 이어졌는지 공개합니다. 아이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공개가 기업에게 불리할 때도 공개할지 묻습니다.
마리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마리는 분리할 때 공개하는 게 진짜 공개라고 봅니다. 마리는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합의 없이는 강행 금지. 합의서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정 강행을 금지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면 속 임원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투자합니까? 임원은 투자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리는 임원 눈을 화면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여기에 살겠습니까? 회의장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로랑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마리, 본사는 주주를 설득해야 합니다. 마리는 로랑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로랑, 마리는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위험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마리는 주주도 결국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사고는 주주에게도 손해입니다. 합의는 비용이지만 사고는 파산입니다. 마리는 문장을 끝내고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리스크 시나리오 비교표였습니다. 강행 시 리스크, 중단 기준 도입 시 리스크, 신뢰 회복 시 기대 효과. 마리는 숫자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비교만 했습니다. 마리는 비교가 설득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마리를 도왔습니다. 토마스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현장은 멈출 때마다 싸웁니다. 기준이 있으면 현장은 멈추더라도 덜 다칩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리는 토마스가 단순한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공동 책임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릭은 오늘 회사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말릭은 회사가 떠나는 게 무섭습니다. 말릭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말릭은 떠나도 바다는 남고 사람도 남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동안 바다가 닫히면 남는 사람은 끝입니다. 말릭이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마리, 이 합의서가 바다를 지킵니까? 마리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지킨다는 말을 쉽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 합의서가 바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완벽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마리는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약속하겠습니다. 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적어도 마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협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항 하나하나에서 문장 싸움이 있었습니다.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중단의 선언 주체를 누구로 할지, 훈련의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지. 임원은 계속 비용을 따졌고 아이샤는 계속 권한을 따졌고 말릭은 계속 생활을 따졌습니다. 토마스는 계속 운영을 따졌습니다. 안나는 모든 문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리는 이 과정이 느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이 느림이 사람을 살리는 느림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테이블 위에서 펜을 잡고 조항의 문장을 아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마리는 문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마리는 그 약속을 종이에만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기록은 방패가 돼야 했습니다. 소문은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마리는 합의서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본 합의의 최우선 목적은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마리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는 오늘 이 문장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임원은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임원은 아직도 계산 중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도 한 가지는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테이블에서 강행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라는 숫자를 말하면 마리 마음이 갑자기 보고서처럼 차가워질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마리는 그린란드에서 돌아온 뒤 몇 년 동안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마리는 그날 멈춘 게 맞았나? 마리는 그날 찢은 게 맞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마리는 그 뒤로 정말로 약속을 지켰나? 마리는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본사 감사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반짝였고 냉방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비에는 마리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로랑은 화면에 떠 있었고 화면 속 로랑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임원은 문장부터 꺼냈습니다. 마리, 이 합의서 구조는 선례가 됩니다. 임원 목소리는 칭찬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마리, 이 선례가 다른 프로젝트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마리는 그 문장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속도는 되게 느리게 보인다는 걸요. 마리는 준비해온 기록을 꺼냈습니다. 정지 명령 시각, 풍속 변화, 시야 악화, 장비 흔들림, 현장 인원 동선, 중단 기준 합의 과정, 공개 기록 링크. 마리는 화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숫자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마리는 왜 멈췄는지를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멈춰야 했던 이유가 모두에게 같은 화면으로 보이도록 보여줬습니다. 그날 임원은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마리, 결과적으로 사고는 없었습니다. 마리,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리, 다만 비용은 늘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비용이 늘어나는 걸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마리는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뒤에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로랑이 딱딱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로랑은 문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리는 즉시 답했습니다. 마리는 정교함에 동의합니다. 마리는 다만 정교함이 사람의 멈출 권한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비에는 그때 마리 눈을 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에는 현장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 회사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마리는 한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기준을 문장으로만 남기지 않는 일입니다. 마리는 정기적으로 그린란드와 연결된 공동 모니터링 회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안나가 남긴 회의록이 매번 들어왔고 마리는 그 회의록을 읽을 때마다 숨을 조금씩 고르게 됐습니다. 아이샤는 회의록에 질문을 계속 남겼습니다. 아이샤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칼끝이 사람을 향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샤 질문은 기준을 향했습니다. 말릭도 회의록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말릭은 오늘 바다가 조용합니다. 말릭은 오늘 바다가 예민합니다. 말릭 문장은 짧았지만 모두가 그 문장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회의록에 더 자주 정지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토마스는 예전엔 가능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변했습니다. 토마스 변화는 멋진 슬로건이 아니라 기록 속 단어의 순서에서 보였습니다. 마리는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말릭이었습니다. 말릭은 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릭 메일은 세 문장이었습니다. 마리, 오늘 아이들이 다시 저기서 줄을 던졌습니다. 말릭은 이 문장을 마리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릭은 마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마리는 그 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마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조용함이 공포가 아니라 안도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마리는 다시 그린란드로 갔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확인하러 갔습니다. 공항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TV 뉴스 자막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는 또 어딘가에서 떠오르고 또 다른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늘 큰 소리로 움직였고 사람의 삶은 늘 작은 소리로 버텼습니다. 마리는 그 사실이 이제는 덜 무섭습니다. 마리는 큰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마리는 대신 작은 소리가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일을 택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말릭이 항구에서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릭은 예전처럼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릭 눈은 예전보다 덜 날카로웠습니다. 아이샤도 나왔습니다. 아이샤는 예전처럼 마리를 시험하듯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마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마리가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마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리는 약속이 종이에만 남아있으면 약속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아이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마리가 바로 답했습니다. 마리는 아이샤 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의심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릭이 마리를 데리고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말릭은 예전에 가리키기만 했던 곳으로 마리를 직접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장갑 낀 손으로 낚싯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질 듯 말 듯 웃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바람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 장면을 보고도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마리는 대신 숨이 길어졌습니다. 숨이 길어지는 게 마리에겐 눈물보다 더 큰 변화였습니다. 마을은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퉜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일자리를 먼저 말했고 아이샤는 여전히 바다를 먼저 말했습니다. 말릭은 여전히 둘 사이에서 단어를 고르느라 시간을 썼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이제는 같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이제는 같은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됐습니다. 마리는 그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 변화를 반복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기록을 반복하고 확인을 반복하고 멈춤을 반복하는 과정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는 안나와 잠깐만 따로 앉았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처음에 마리가 오래 못 버틸 줄 알았습니다. 마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안나,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안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안나는 회사가 마리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나가 마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는 한국 쪽 공개 자료를 처음 테이블에 올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안나는 그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리는 그 선택이 비밀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고 느꼈습니다. 마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자료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모두가 같은 바닥 위에 서게 만들기 위해 기록을 썼습니다. 마리는 그게 진짜 힘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마리는 마지막 날 혼자 항구 끝에 섰습니다. 마리는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리는 처음 왔던 날 공항 TV 자막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세상을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리는 이제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마리는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리는 그 방법이 큰 소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는 조용한 자부심을 배웠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깃발을 흔드는 데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오늘은 멈춥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왔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같은 자료를 보자고 고집할 수 있는 끈기에서 차올랐습니다. 마리는 이제 서류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리는 다만 서류를 예전처럼 믿진 않습니다. 마리는 서류가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사람을 문장 안에 넣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마리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는 비슷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속도가 당신을 밀어붙일 때 사람을 먼저 두는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뉴스가 세상을 흔들어도 기록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요. 마리는 그걸 그린란드에서 배웠고 한국의 공개 기록이 가진 힘을 빌려 배웠습니다. 마리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마리는 오늘도 문서 첫 줄을 확인합니다. 돈보다 안전이 먼저인지요? 속도보다 사람이 먼저인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에서의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